안녕하세요. 감동 디스크입니다. 오늘은 한국으로 여행 온 브라질 여성 아나벨라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지낸 6개월 동안 이것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도서관이나 커피숍 같은 공공장소에 물건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국에서는 거의 일상 같은 모습일 겁니다. 커피숍만 가더라도 자리를 잡기 위해 가방이나 노트북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주문을 하러 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이런 행동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 행동 자체가 범죄의 대상이 되고 금방이라도 물건을 누군가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아나벨라가 살고 있는 브라질에서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치안이 좋은 걸로 유명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살던 아나벨라에겐 모든 것이 걱정거리였다고 하는데요. 인천공항에 도착하기까지 치안과 소매치기 같은 문제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아나벨라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항이나 커피숍, 문 앞에 두고 가는 택배까지 한국에서 지내면 지낼수록 우리나라에 대한 경외심과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아나벨라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정의 나라 브라질에서 태어난 아나벨라입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아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북한과 분단되어 있는 휴전 상태의 나라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BTS, 에스파 같은 K-팝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이 가진 매력에 푹 빠져 한국어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K-팝은 좋았지만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언어 선생님이자 친구인 민경이가 자기 집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해줄 테니 딱 6개월만 지내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생활하며 언어를 배울 때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브라질을 벗어나 타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생애 첫 해외 여행이라 설레임도 있었지만 가장 컸던 감정은 걱정과 두려움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조사도 해보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정보들도 받았었는데 가장 많았던 이야기가 아직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였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엄청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라. 물건 잃어버리지 않게 간수 잘하고 언제 어떻게 소매치기를 당할지 모르니 가방을 앞으로 메고 다녀야 해. 하지만 저와 부모님의 그 걱정, 두려움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그 당시의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때는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입니다. 외국인이라고 만만하게 보이면 어떻게 하지? 강도나 소매치기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온갖 걱정과 불안한 생각에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희 출생지인 브라질에서는 낮이든 밤이든 소매치기, 도둑질, 강도질이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현지를 잘 모르는 외국인은 범죄의 대상으로 삼기 일쑤였는데 언어도 유창하지 않고 그 나라의 법이나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대처하는데 매우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바글거리는 사람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캐리어의 전체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메고 있는 백팩을 앞쪽으로 다시 메었습니다. 또 한국에 오기 전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저의 걱정을 더 크게 키웠습니다. 친구는 일주일 정도 중국에 여행을 갔었는데 여행 마지막 날 공항에 가기 전 음료수를 사러 가게를 찾아갔고 음료수가 나오는 동안 캐리어를 뒤에다 놓고 잠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사이 캐리어를 도둑 맞아버렸다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크로스백에 여권과 지갑이 있어서 다행이었지 하마터면 집에 못 올 뻔했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한국이 중국처럼 아시아권 나라에다가 본인은 단 일주일 만에 캐리어를 도둑 맞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무조건 조심 또 조심하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을 걸을 때, 잠시 앉아서 쉴 때, 버스를 기다릴 때 모든 상황에서 지나가는 한국인들을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저를 쳐다보거나 저의 물건을 노린다는 눈빛은 전혀 느낄 수 없었지만 원래 프로 도둑들이 그런 걸 티내지 않으니까요. 아무튼 게이트를 빠져나온 후에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공항 안에 있던 햄버거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장을 들어선 순간 특정한 좁은 공간에 여러 대의 캐리어가 빼곡히 줄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마중 나왔던 민경이에게 물어보니 매장에 캐리어를 가지고 들어가면 장소가 협소해지기 때문에 짐을 잠시 보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경이는 아무도 훔쳐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첫 한국 방문이라고 놀리는 건 줄 알았습니다. 불안하기는 했지만 우선은 민경이의 말을 믿고 햄버거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앉아 한 입을 베어물 때마다 캐리어가 있는 쪽을 주시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민경이는 모르겠지만 휴지랑 케찹을 더 받으러 갔을 때 저는 기회를 틈타 캐리어의 안전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긴장되는 식사를 마치고 매장 입구로 나왔습니다. 민경이의 말대로 캐리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는데 공항버스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버스가 오려면 1시간이 좀 넘게 걸려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없는 캐리어가 몇 대씩 의자 앞에 놓여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민경이에게 또 물어봤어요. 저 캐리어들은 뭐야? 민경이는 잠시 자리에 두고 화장실을 갔을 거라고 했어요. 심지어 커피를 마시러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올 때까지 그 누구도 캐리어에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상태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2번의 에피소드를 적어두었습니다. 브라질에 돌아가면 친구에게 들려주려고요.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 의식과 치안에 경외심을 가진 일들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에 온 지 3일 정도 되었을 때 민경이와 디저트 카페에 갔었습니다. 민경이는 부모님이 시킨 심부름을 해야 한다고 10분 정도만 혼자 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민경이가 나가고 5분도 안 되었을 때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어제 저녁에 먹었던 마라탕이 문제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화장실을 갈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과 지갑, 화장품이 든 가방이 있었으니까요. 분명 자리를 비우면 누군가 훔쳐갈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더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일이 생길 것 같았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모든 물건을 두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10분이 지나고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지자 불안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이 사라졌을 텐데 민경이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화장실을 나왔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는데 제 눈앞에 또 한 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노트북과 가방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던 겁니다. 혹시 몰라 노트북은 90도로 열어놨고 가방은 저만 알 수 있는 각도로 올려놨는데 마치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처럼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멍하고 서 있자 옆에 있던 한 여성분이 저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제가 했던 걱정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성분이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정직함과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돌아온 민경이에게 방금 전 상황을 마치 무용담을 하듯 말해주었습니다. 민경이는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시민의식과 도덕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준 계기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 한국, 그리고 한국인들에 대한 경계심은 무장해제되었습니다. 불안함이 사라지니 모든 일정들이 행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브라질에서는 이런 일이 왜 불가능할까라는 생각에 안타깝기도 했어요. 한국에 온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근처 카페에서 브라질에 있는 친구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수다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던 중 민경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부탁했던 폰 케이스가 곧 도착할 것 같은데 집에 있냐는 거였죠. 저는 밖에 있다고 했고 문 앞에 두고 가면 이따가 들어가면서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친구가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제가 부탁했던 택배가 도착할 건데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서 문 앞에 두면 이따가 찾아갈 거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친구의 얼굴이 사색이 되며 저를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통화를 끝내고 당장 가서 택배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의 모습이 생각나서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에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죠. 한국에서는 택배를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고, 심지어 내가 주문한 게 다른 집 문 앞에 배송되어도 그 사람이 호수를 확인해서 도로 우리 집 앞에 던져놓고 간다고 했습니다. 또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친구는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 큰 눈동자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브라질 사람에게는 듣기만 해도 놀랄 이야기거든요. 이제 저는 이틀만 지나면 브라질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국에서의 생활을 되돌아보아도 이런 문화, 시민의식, 치안은 신기하다고 느껴져요. 너무 편해서 익숙해진 나머지 브라질에 돌아가서 똑같이 행동하다가
도둑 맞을까봐 걱정도 됩니다. 한국은 정말 놀랄 정도로 도덕적으로 특이한 나라입니다. 저희 첫 해외여행이 한국이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독특한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아나벨라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많은 외국인 여행자들이 한국의 치안과 도덕성, 그리고 시민의식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하죠. 우리에게 당연한 일상이 그들의 눈에는 특별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처음 가는 곳, 처음 보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어도 물건을 도둑 맞을 걱정이 없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벨라가 보내준 사연을 읽으면서 그동안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한국의 문화가 새롭게 느껴졌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문화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이 영원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플레이리스트 감동 디스크였습니다. 사연을 보내준 아나벨라에게 응원과 전할 메시지가 있으시면 댓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일,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감동과 재미가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